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 초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카드에 집중하시고 무의식이 이끄는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음,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을 현재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있는데, 이 상대방의 마음의 크기가 단순히 호감이라고 말하기는 살짝 넘치는 느낌이 있어요. 관심 정도라기보단 이미 좋아하고 있다에 가까운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봤을 때 첫 느낌에 탑 카드가 나와 있어서 이분이 금사빠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만남에 바로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꽂혔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상대가 특별하다고 느낄 만큼 여러분의 첫 만남이 강렬했을 수도 있겠어요. 이분이 외향적이라면 여러분이 그 호감을 조금 더 빠르게 눈치챌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내향적이고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하더라도 워낙에 가지고 있는 감정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얘 혹시 나한테 호감이 있나? 이런 긴가민가한 느낌은 충분히 받지 않았을까 싶어지네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크면 행복감만큼 힘든 감정도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분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현재 마음에 있는 텐 오브 파이어는 혼자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버티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이 자기를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포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심란한 마음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든 잘 될 기회를 찾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서 답답한 기분을 느끼게 될 거예요. 마지막 카드에 투 오브 에어를 보면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한쪽에는 가위를 쥐고 한쪽 손에는 다른 무언가를 쥐고 굉장히 위태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접어야 할지, 계속 좋아해야 될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내적 고민을 나타내요.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이 이 사람의 고백을 거절할 일이 생기거나 철벽을 좀 세게 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해프닝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상대가 원하는 반응을 여러분들이 해주지 않을 거고, 이 행동들에서 상대는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만 놓을까 말까, 그만둘까 말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 해요. 사실 이런 갈등을 하게 된다고 해서 당장 좋아하는 감정이 정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호감 자체는 생각보다 더 길게 이어질 거라고 보여요. 현재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런 이성이 없다면 앞으로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상형과 거리가 먼 이성이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면 처음에 이 사람한테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곁에 두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거든요. 상대가 여러분한테 필요한 정보를 준다던가, 여러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배울 게 있다던가, 직장이라면 그 사람한테 잘 보여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편리함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걸 예상하고 상대와 조금 더 친밀한 느낌으로 지내고 싶어 한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이성적인 감정은 딱히 없지만 알아둬서 나쁠 건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쯤은 여러분들이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의 카드에 세븐 오브 펜타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호감,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는 마음을 몰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대충은 짐작하고 있지만 저 사람보다 나에게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진 않을까? 저 사람을 만나면 앞으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까? 하는 미묘한 저울질을 하고 있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줄 생각은 없지만 좋은 친구나 지인의 관계로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카드를 보면 남자가 수녀를 지켜보고 있는데도 이 소녀는 그걸 모른 척하고 피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 여러분은
그분의 마음을 알아챘다는 걸 티내는 순간 사이가 혹시라도 불편해질까 봐 계속 모르는 척하는 나름의 노력을 하게 될 거라고 보여요. 확실히 상대의 마음을 받아주지도 거절하지도 않는 거 보면 거절했을 때 껄끄러워질 수 있는 회사 사람, 학교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제공했던 정보나 선물이나 호의나 그 애정 자체를 놓치기 싫어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조만간 업무나 학업으로 얽힌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짝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보여요. 여러분과 이 사람 사이에 특별하게 일어날 사건을 보면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이 상대의 마음을 받아줄까 말까 하는 저울질을 끝내고 이제 그만 적정거리를 두려는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은연중에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라는 말을 하는 걸로 상대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드러낼 수도 있고, 연애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로 돌려서 이제 그만 정리해라, 포기해라 이런 시그널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대는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할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게 되면 희망회로가 돌아가게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눈치가 좀 없어지기도 한데 이분이 딱 그런 행동을 할 거라서 여러분을 좀 번거롭게 만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은근한 거절을 해도 상대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계속 플러팅을 하거나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귀찮다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분도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되실 거예요. 그 전에 자기 혼자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아, 저 사람이랑 사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꿨었다면 결국에는 그 꿈에서 깨어난다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데 두 분 사이에 일어나는 가장 큰 사건이 상대가 꿈을 깨게 된다고 하는 걸 보면 둘 사이에 특별한 일이나 사건이 일어나진 않을 거라고 보여요. 단지 두 분의 관계가 이 일로 인해서 좀 서먹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과연 두 분의 인연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카드를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이 상대를 거절하기로 마음먹기 전까지 꽤 고민을 길게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심사숙고하게 된다는 절제 카드가 나와 있는 거 보면 결정적인 거절, 그러니까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나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만나볼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거절하게 될 거고, 이 과정에서 이분은 마음의 상처를 꽤 많이 받게 되실 거라고 보여요. 여러분이 받아줄까 말까 하는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행동도 애매해질 테니까 상대는 여기에 희망 고문을 당하게 되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게 될 거거든요. 오랜 시간 기다리고 좋아했었지만 끝내 이 기대가 무너지게 됐을 때 상대는 훨씬 더 큰 상처나 배신감을 느끼게 돼요. 이분의 상태가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사이가 확실히 좀 껄끄러워지고 멀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 좋은 카드를 좀 더 확인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상대방과 불편한 사이로 남고 싶지 않다면 조금 더 빠르게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할 거예요. 좋은 카드를 보면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단호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허전함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받아주지 않을 거라도 나를 좋아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미묘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좋아해준다는 사실에 외로움이 덜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 사람을 단칼에 거절하고 나서 느끼게 될 허전함이나 부재감 때문에 애매한 행동과 고민이 길어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 문제는 이 시간 동안 상대가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소한 행동과
호의적인 행동에도 상대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여기서 점점 더 마음이 커지게 되니까 나중에 거절을 당했을 때 상대방은 나름대로 억울하고 자기의 상처도 굉장히 크다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상처 때문에 상대방은 네가 나를 가지고 놀았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할 거라서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거절을 할 거라면 좀 더 빠르게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요. 괜히 이 사람으로부터 구설이나 오해나 사람들의 평판이 깎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빠르게 정하고 행동으로 옮길수록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상대와 잘 지낼 수 있고 이 사람으로부터 평판이 깎일 일도 없을 거라서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있지만 이분이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여러분이 눈치를 못 채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상대방은 좋아하는 감정이든 싫어하는 감정이든 일단 자기의 기분 자체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눈치를 챌 때쯤에는 이 사람이 이미 호감을 가진 지 한참 뒤일 수도 있겠어요. 최근에 여러분에게 장난을 치면서 플러팅인지 아닌지 모를 행동을 했다거나 부쩍 고민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분이 카드에 나오고 있는 상대방이 될 거예요. 이 세븐 오브 에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계속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얘가 진심인지 아닌지, 호감인지 호의인지 모르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수 있어요. 대놓고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자꾸 간을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상대방은 여러분과 관계를 발전하고 싶기는 한데 이걸 진지하게 드러내는 성향이 아니라서 이런 행동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만간 이분 행동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카드가 있는 걸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사소한 선물을 챙겨준다거나 밥을 먹더라도 가격이 나가는 걸 사주면서 좀 더 티나는 플러팅을 하게 될 거예요. 테너벌스는 이분이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날 거라는 걸 뜻하고 있어서 뭘 자꾸 해주려고 한다던가 실제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근히 돈 자랑을 하면서 자기의 능력이나 재력 같은 걸 과시할 수도 있어요. 주변에 남자가 많다는 식으로 일부러 질투심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드러내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이런 행동을 잘 캐치한다면 그 사람의 호감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상대방을 봤을 때를 보면 텐 오브 완드가 나와 있어서 과거에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거나 이 사람에게서 과거에 좋아했던 사람을 투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방의 사소한 습관이나 이미지를 보면서 과거에 좋아했던 사람을 떠올리게 되거나 예전에 이분에게 호감을 가졌다가 흐지부지 된 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상대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 대화를 좀 더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계신 걸로 보여요. 만약 현재 이런 분이 여러분 주변에 없다면 조만간 여러분의 과거 썸남, 과거 썸녀 또는 과거의 애인과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펜터클 기사는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 보고 싶거나 천천히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이상형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을 때 많이 등장하거든요.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당장 사귀고 싶다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거리를 좁히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성향이 사람을 천천히 알아가시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아까 카드에서 상대방이 진정성 있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표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천천히 가까워지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지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지 못해서인지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관계를 관전하면서 지켜보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이 다가가는 것보다는 상대가 다가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태도로 기다리게 되는 거죠. 두 분 다 표현을 대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서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실 것 같은데 그 특별한 상황을 보면 좋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가까워진다고 해요. 두 분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보면 둘 중에 한 분이 애인이 있거나 썸 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이 카드들은 돌고 돌아서 결국 자신이 정착할 곳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선택에 있어서 기존에 유지해온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 헤어지고 이분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 반대의 상황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꼭 연애하는 사람, 썸 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상대가 두 명 이상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저울질을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어요. 이 카드에서는 버려야 할 것이 다른 이성이라고 특정 지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분에게 연애보다 먼저 처리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거나 상황적으로 여유가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끝내고 여유를 찾게 될 때 본격적으로 관계가 진전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과연 두 분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발전이 될지 두 분의 인연운을 확인해 볼게요. 오,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에이스 오브 컵과 갓네스 오브 완드가 나왔는데 두 분이 이 사건을 계기로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실 거예요. 간만 보던 시간이 무색하게 한쪽에서 이 사람이다 라는 결정을 하면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고 카드의 흐름을 봐서는 여러분보다 상대방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게 될 거라고 보여요. 두 분이 연애를 하게 되면 주도권은 한쪽으로 몰리게 될 거거든요. 두 분 중에 하고 싶은 건 해야 된다. 한다면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대부분 리드를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둘 다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이라면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한쪽이 리드 당하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마인드만 있다면 두 분의 관계는 큰 문제 없이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두 분 중에 좀 더 적극적인 분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관계를 주도하는 쪽을 굳이 예상해 보자면 상대방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내적인 성숙함이 다소 부족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사귀면서 이런 내적인 성장, 정서적인 부분을 잘 채워주기만 한다면 훨씬 더 탄탄한 연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상대방과 관계를 진전시킬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좋은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이유가 부정적인 시그널에 민감성이 높기 때문인가 봐요. 여러분을 위한 두 장의 좋은 카드에서는 부정적인 민감성을 줄이고 불안해하는 감정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상대가 나를 거절할 수 있을 거라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상대가 먼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게 되고 혼자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될까봐 호감을 캐치한다 하더라도 에이, 아니겠지. 내가 착각했을 수도 있지. 하면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예측하려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한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리고 좀 더 객관적으로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면서 한 발씩 다가가 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두 분의 관계도 더 빠르게 발전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 부분 잘 기억하셔서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으셨으면 해요.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건 맞아요. 지금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는 이미 상대방과 썸이나 미묘한 호감 시그널을 주고받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상대방의 카드에는 제너러시티 워터가 있어서 상대방은 자기의 감정을 조금 잔잔하게 표현하는 스타일에 가까울 거예요. 처음에 다가오는 건 적극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잔잔해지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알고 지낼수록 얘가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나한테 호감이 있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만약 두 분이 어떤 관계도 아니라면 상대의 이런 잔잔한 표현들에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고 있을 수도 있고, 썸이나 데이트를 하는 사이라면 여러분이 기대했던 만큼의 표현을 받지 못할 거니까 얘가 나를 좋아해서 만나긴 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네요. 카드를 보면 분명히 처음에 상대방이 여러분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다가갔다가 표현하는 것들을 살짝 줄이기 시작했을 거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서 다가가긴 하지만 속으로는 얘가 정말 나랑 잘 맞을까? 나 얘랑 만나도 괜찮을까? 좋아해도 괜찮을까? 하는 미심적인 느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을 알게 될수록 이 사람 참 괜찮다,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 보면 플러팅하는 강도가 들쭉날쭉한 느낌을 여러분이 받게 될 거라고 보여요.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다가오다가 잠시 연락에 텀을 뒀을 수도 있고, 초반에 표현을 잘하다가 갑자기 거리를 두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행동들 때문에 아직도 찜찜해하는 분들은 현재 이분의 마음은 초반보다 더 깊어졌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이런 남자나 여자가 주변에 없다 하는 분들은 초반에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사람이 결국 여러분을 좋아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고 보여요. 카드만 보면 여러분한테 이성적으로 가까워지려는 사람이 있고 없다 하더라도 곧 생기게 될 거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이분의 성향이 조금 여성스러워서 티가 잘 안 날 수 있어요. 이 여성스럽다는 말이 아기자기하고 애교가 많다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리드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좀 더 잘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눈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들어주는 쪽에 가까운 거죠. 자기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을 받아주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아, 쟤는 이해심이 많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가 너무 수동적이라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상대방의 표현 방식이 여러분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단순한 오해라서, 상대방의 수동적인 태도가 고민이라면 크게 마음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초반에 여러분은 상대방이 다가오려고 했을 때 경계를 하게 된다는 카드가 나와요. 이분과 썸을 타고 있다면 상대가 먼저 다가와서 마음을 열게 된 분들이 많으실 거고, 아직 이런 분이 주변에 없다면 조만간 여러분에게 끼를 부리고 다가오는 사람이 생기게 될 거예요. 초반에 상대방이 보이는 호감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소 적극적인 면이 있어서 살짝 머뭇거리게 되기도 할 텐데,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거라고 해요. 마치 밀당을 하는 것처럼 처음에 갑작스럽게 다가왔다가 멀어지려는 행동에서 오히려 여러분이 안달나게 되는 거죠.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승부근성 같은 게 있어서 상대가 당겼다가 미는 행동을 했을 때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거기서부터 감정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거예요. 이런 두 분의 성격이 둘 사이에 일어나는 가장 큰 사건에도 많이 반영돼 있어요. 어떤 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속에 있는 얘기들이나 진지한 얘기를 하게 될 기회가 있을 거고, 이런 깊은 대화를 하면서 잘 통하고 상대가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 가지고 있는 호감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관계가 본격적으로 발전이 될 텐데,
여러분의 고민은 이때부터 시작될 거라고요. 말했던 것처럼 상대가 보여주는 애정 표현이 여러분과 달라서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초반에 보여줬던 것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행동 때문에 마음이 식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됐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불안감은 순전히 상대방의 변심보다는 여러분 혼자만 느끼는 불필요한 조바심 같은 거라서, 이 감정만 잘 다스린다면 두 분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럼 두 분은 과연 연애로까지 발전이 될 수 있는지 카드를 좀 더 확인해 볼게요. 두 분이 연애를 하게 되시긴 할 건데, 연애까지 넘어가는 속도가 조금 느릴 수는 있겠어요. 둘 다 그냥 꽂히면 사귀고 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애를 결정하기 전까지 심도 깊은 얘기들을 나누게 될 거고, 천천히 알아가 보면서 확신이 들 때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이 흐름만 보면 둘 중에 최소 한 분은 결혼이나 먼 미래까지 생각하고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겠다는 연애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썸을 타는 기간이 조금 길긴 하겠지만 그 시간만큼 충분히 서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는 큰 싸움이나 문제 없이 잘 만나게 되실 거예요. 스타카드는 이상적인 연애나 로맨틱한 연애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과 여러분이 사귀게 된다면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바랬던 연애를 실현할 수 있을 거고, 둘 다 로맨틱하다고 느끼는 포인트도 비슷할 거라서 다른 커플들에 비해 달달한 연애를 하게 되실 거라고 보여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을 만날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좋은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아까 카드에서도 그렇고 좋은 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너무 좋았을 때 오는 두려움이 큰 편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 그 행복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다가올 불행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언제나 좋을 수 없고 지금 좋은 상태에서 힘든 일이 생긴다면 그걸 견디기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행복해지지 않으려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의 감정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아마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자기 기분을 조절하는 걸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성향 때문에 상대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고 걱정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카드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들을 멈추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상대방이 좋아질수록 이 사람과 헤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걱정들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감정들을 조절하고 기분을 제어하게 되면 감정이 커지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둘이 데이트할 때는 그 데이트에 집중하느라 이런 고민들을 덜 하게 되겠지만, 혼자 집에 들어와 있는 시간에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일이 많아질 거라서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혼자 보내는 시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이 관계를 잘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분과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든 앞으로 만나게 되든 두 분은 결국 사귀게 될 테니까 사귀는 동안에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을 온전히 즐기실 수 있었으면 해요. 3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는데, 이분이 가진 감정이 호감보다는 거의 여러분에게 꽂혀 있다에 가까워요. 단순히 관심을 넘어서 이 사람은 여러분과 사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분은 처음에 여러분을 봤을 때부터 자기 이상형과 거의 똑같다, 내가 바라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만큼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첫인상을 굉장히 좋고 강렬하게 느꼈거든요.
여러분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됨됨이가 아니라 외모 자체가 이 사람의 눈길을 끌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여자분이라면 좀 섹시한 스타일이거나 여성스러운 외모에 누구나 호감을 살 수 있는 인상을 가지고 있으실 거고, 남자분이라면 몸이 좋거나 키가 큰 것처럼 남성성과 여성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스타일일 거예요. 이분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인 편이지만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아서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 연애 경험과는 별개로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행동이 살짝 뚝딱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자기 감정을 숨길 생각 자체는 없어서 여러분에게 플러팅을 하더라도 직구로 던지고 누가 봐도 호감이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티가 굉장히 잘 날 거예요. 쓸데없이 말을 자꾸 건다거나 카톡을 자주 할 수도 있고, 대놓고 주말에 시간이 되는지 자기랑 만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처럼 표현이 다소 적극적이에요.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밥이나 먹자 하는 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는 스타일일 거라서 여러분이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현재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다면 조만간 여러분에게 첫눈에 꽂혀서 대놓고 플러팅을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될 텐데, 이분이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표현하는 방식이 어떻든 실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보여요. 그냥 좋아한다를 넘어서 여러분과 사귀고 싶다, 만나고 싶다, 어떻게든 데이트를 하고 싶다 하는 목적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 하지만 상대방이 여러분을 본 첫인상에 매그가 있고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에이스 오브 월스가 같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긴 할 거지만, 그게 육체적인 끌림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대한 끌림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호감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건 맞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 때문에 끌리는지 순수하게 좋아하는 감정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건 상대방 스스로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1차원적으로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끌렸고 이 사람과 만나야겠다, 사귀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도 보이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카드를 봐도 마지막에 나이트 오브 펜타클이 있어서 만나면 만날수록 좀 찜찜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상대방을 봤을 때를 보면 여자 주위에 남자가 많이 몰려있는 카드가 나와 있잖아요. 그만큼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는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있을 거고, 상대가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지고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익숙하셔서 별다른 느낌이 없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상대가 표현하는 방식이 직구기도 하고 알면 알수록 쟤는 진짜 앞뒤 없이 직진이다, 뭐가 저렇게 당당하지? 이런 생각에 궁금증이 커지기 시작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측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훅 다가오니까 여러분도 이 사람의 페이스에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될 거라고 보여요. 그때부터 여러분한테도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가까운 미래에 이분이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해요.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게 진심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는 걸 보면 상대방 주변에 이성이 많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수도 있고, 아직 사귀는 단계가 아닌데 상대가 자꾸 스킨십을 하려는 행동을 보고 얘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조건이 좋다면 상대가 여러분의 연봉이나 직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걸 보고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두 분 사이에 일어나는 가장 큰 사건을 보면 이 사람이 숨기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이성의 문제가 클 것 같은데, 상대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여러분 말고 또 다른 썸이 있거나
아니면 애인이 있거나 이성 간의 관계가 좀 복잡한 스타일일 수 있어요. 조금 더 크게는 상대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여러분에게 플러팅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이 굉장히 사소한 일상에서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둘이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애인이나 와이프나 남편에게서 온 카톡을 보게 될 수도 있고, 우연히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목격을 할 수도 있겠죠.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켜버릴 거예요. 이성적인 문제로 상대가 여러분을 기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 마지막에 forgiveness가 여기치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이 상황과 상대방을 용서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물론 반대의 상황으로 여러분이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다면 이 비밀은 오래 유지되지 않을 거고 상대방의 용서를 받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건 이후에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인연운을 확인해 볼게요. 아, 역시.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과 썸을 타면서 행복하긴 하겠지만 결국 진지한 연애로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이전의 카드 흐름을 본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과 본격적인 썸을 타는 단계에서부터 뭔가 좀 찜찜하다라는 촉은 느끼실 거라고 보이거든요.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만나고 연락하고 데이트하는 건 좋은데 이상하게 걸리는 게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미심쩍은 느낌을 무시하고 싶을 만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한동안은 모른 척하고 달달하게 썸은 타겠지만 결국에는 진지한 연애로 발전하지 못하고 끝이 나게 될 거예요. 전차 카드는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거나 연애를 하더라도 짧은 연애만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헤어질 수도 있고 연애 직전에 관계가 끝날 수도 있겠다 싶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분과의 만남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어떤 스탠스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좋은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아,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는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자기 혼자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믿을 건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은 무조건 여러분의 손을 거쳐서 통제해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어하고 모든 걸 컨트롤하려는 생각이 강할수록 변수가 생겼을 때 대처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연애나 인간관계로 보자면 늘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막무가내로 잘해주는 사람,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 자체가 변수가 돼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자꾸 주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겨를도 없이요. 그래서 이 조언 카드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 자립성, 혼자 해결하려는 근성들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어처구니 없는 상처들을 받는 일이 많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 필요가 있고, 필요한 일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서로 기댈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해요. 이런 건강한 관계에서 여러분은 나만의 시야와 생각이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인 시야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보는 안목이 늘게 될 거예요. 이때까지 좋지 못한 연애를 했다면 여러분이 나쁘고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안목이 조금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었을 뿐이라고 하니까 모두 다 내 탓이다 라는 자책은 하지 말라고 하네요. 4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